이번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척추에 대해 보겠습니다. 척추. 척추의 정상적인 만곡. 척추는 그냥 일자로 턱 있는 게 아닙니다. 척추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돼 있으면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방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만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있다 가정하면 경추는 이렇게 돼 있고, 흉추는 이렇게 돼 있고, 요추는 이렇게 돼 있고, 이래야만 충격을 적절하게 흡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 안정성에서 적응하면서 동시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이음부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흉추와 요추의 이음부고요, 여기는 경추와 흉추의 이음부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 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뒤에 뼈 가끔씩 툭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요. 왜냐면 경추는 되게 쉽게 불안정해지니까 경추와 흉추의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긴 통증은 잘 안 생기긴 해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늑골과 흉추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흉추와 요추의 이음부입니다. 여긴 겁나 아파요. 여기는 특히 걸음걸이 혹은 사지교번, 다리의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관절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다 요추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다가 써놓은 게 트렌델렌버그 걸음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실룩실룩 걷는다는 거예요. 자, 무릎, 고관절, 골반, 그 다음에 요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로 걸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중둔근이나 대퇴근막 장근이 약해서 이 근육, 외측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관절에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위가 움직임을 대신 만들어줘야 돼요. 그 보상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스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실룩실룩 걷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돌아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허리로 걷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엄청 뻐근하고 땡기고 오래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오래 못 걷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허리로 걷는구나, 고관절의 반응성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허리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교정해주면 됩니까? 이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져서 허리로 걷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제 원인은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위쪽에 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어요.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위쪽에는 흉추가 있잖아요. 흉추는 뼈와 뼈 사이에 늑골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너무 딱딱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추가 과신전되는 이유는 아래쪽의 골반과 고관절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역자세다가 허리 많이 꺾인 분이 계시죠? 다리가 뒤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추가 돌아갔다고 말을 했잖아요. 요추의 과운동성이 발생했죠. 역자세에서 요추의 과운동성이 발생한 것과 트렌델렌버그 증상으로 인해서 요추로 걷게 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트렌델렌버그는 요추의 과운동성이 막 발생한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게 스윙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가 할 때 거꾸로 서면은 허리가 꺾이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트렌델렌버그 걸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 여기 고관절의 반응성을 높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역자세에서 허리 꺾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허리가 안 꺾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골반과 고관절은 받침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대는 가동성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골반과 고관절, 특히 골반은 받침대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체크해주세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에는요, 골반이 받침대고 그 위에 놓여있는 구조는 척추가 됩니다. 머리석이라 할 때에는 골반은 받침대가 되고 위에 다리뼈는 가동성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리뼈를 5도 신전하고 말씀을 드릴 때 골반과 다리뼈 사이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건 보지 마시라고. 위쪽은 어차피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딱 뭔가 봐야 될 포인트 관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골반은 받침대입니다. 왜냐면 받침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너무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관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접관절의 약화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픈 곳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위가 약해서 그 부위 대신 또 다른 부위가 움직여서 그 부위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를 보든지 아래를 보든지 둘 중 하나는 봐야 돼요. 여기서 인접관절이란 보편적으로 위 혹은 아래에 위치한 관절을 의미합니다. 옆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수직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무릎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위쪽을 봐야 될까요? 아래쪽을 봐야 될까요? 위쪽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쪽이 기초 관절이니까. 그래서 무릎 같은 문제에서는 위쪽이 문제가 돼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다. 그러면 뭐 무조건 아래쪽에 발생한다는 건 말은 아니겠죠. 발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무릎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관절이 교정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바닥도 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가락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골반의 외측에 붙어있는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의 강화는 골반을 둘러싸는 압박력을 증가시켜 요추의 과운동성을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외측 근육이 강화되면 압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압박력은 버팀줄이나 수직 안정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안정화 메커니즘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외측 근육은 압박력을 생성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관절들은 압박력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거든요. 특이하게 고관절은 압박력이 매우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관절이라는 관절이 지니는 그런 특수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압박력 이외에 딱히 고관절을 안정화시켜줄 만한 뭔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압박력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다른 관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또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둔근 강화 동작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만약에 무릎을 접고 들어 올리게 되면 다리가 순수하게 외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리뼈가 살짝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중에서 살짝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겠네요. 그게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외전하는 각도가 뒤로 가면은 좀 대둔근 쪽이 많이 수축하거든요. 완전 수직으로 올라오면 중둔근, 그리고 살짝 더 앞으로 가면 대퇴근막 장근. 이런 식으로 골반을 외측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 근육들은 전부 다 압박력을 만들어내겠죠. 대둔근 운동을 해도 골반의 압박력을 통한 안정성이 증가하고, 중둔근도 압박력을 통한 안정성이 증가하고, 대퇴근막 장근도 압박력을 통한 안정성이 증가합니다.